이 친구한테 제가 전 제 친구들 믿습니다 라고 개길 때 그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남사친이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랑은 지금도 친구입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말이죠. 그 친구가 지금 아내가 된 여친을 처음 사귀게 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도 만났었고요. 10살이 어린 여자친구였거든요. 이제 결혼한 친구가 10살이 어린 여자친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네가 저한테 네가 사회생활 선배로서 같은 여자로서 자기 10살 어린 여자친구한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저랑 따로 만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 남사친이 마련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아내, 그 10살 어린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아내하고 같이 분만실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아내가 너무 힘들게 출산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 친구가 돼 주었던 그때 그 남사친이 이제는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그 딸이랑 같이 본대요. 여튼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사실 저는 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을 계기로 인간관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게 된 시작점이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돌아켜보니까 그날 정말 제가 그 미친 개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네가 서울대 나온 국어교사면 국어교사고 인세로 프로야구 선수보다 돈 더 버는 유명한 참고서 저자면 저자지. 교사라는 비루한 권한이나 남용하면서 학생들 괴롭히고 성희롱이나 하는 주제에 그런 인간인 주제에 네가 생각하는 우정이고 남자고 여자고 나발이고 나는 하나도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아. 난 차라리 내 친구들을 믿고 내가 틀렸으면 그냥 상처받을 거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인간으로 너 같은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비참해, 알아? 누구랑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잘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쟤들은 내 반 친구인데 남자 아니라 여자라 친구 될 수 있는데 쟤들 지금 내 친구야? 내가 이렇게 인연이 넘도록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눈 감으라면 눈 감고 무슨 일 일어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너 하는 짓 도와주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는데 여자고 남자고 간에 쟤들이 내 친구냐고 지금. 그리고 너는 선생이 학생한테 이러는 게 넌 남자고 난 여자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야? 니들은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친구 노릇을 하고 있어도 남자니까 내 친구가 아니야? 우리 반 애들은 저러고 있어도 여자고 같은 반이니까 반 친구야? 너는 그러고 있으면서 너 선생이야? 네가? 그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고작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저는 제 친구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아주 그 소극적인 그 개기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미친 애가 말한 것 같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30년이 지나서 요즘은 그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뭐 자기 눈에 좀 안 차는 이성 친구를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라는 말로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용도로 이렇게 점수 매기고 관리하고 뭐 그런 애들이랑은 뭐 우정이건 뭐 연애건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친구 녀석들이 나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나랑 친구로만 지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굳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남자들한테 여자로 보여야 되는 건가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우정 이상 사랑 이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우정이라는 거는 로맨틱한 사랑보다는 하위인 관계여서 뭐 우정이 발전돼서 더 나은 게 뭐 연애나 사귀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남자인 이성이 나를 뭐 여자로서 이성이 나를 여자로서 하는 남자로서 원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거나 연애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러면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못나서 이쁘지 않아서 똑똑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를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수많은 남자 또는 여자들이 자기한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내가 되면은 뭐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우스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막대하기도 하고 일종의 그 권력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내가 강자의 위치에 놓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걸 많이 보는데 하여튼 전 그날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다른 색깔의 인간관계는 그 나름의 진정성과 깊이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할 정도의 깊이와 진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성 간의 관계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고 착취와 강제만 있다면 그 성폭력인 거죠. 연애가 아니라. 그리고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도 그 안에 진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이성 간의 우정도 남녀 관계만큼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 간의 우정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결국 친구도 뭣도 아닌 것이고 사실 뭐 미친 개가 생각하는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치 분명 어느 정도 현존하는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친 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치관이라는 거는 방향성이지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향을 가지고 오히려 그 기존의 팩트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팩트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지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건. 그날 제가 미친 개한테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라고 개겼을 때 제가
믿고 있었던 게 뭐 그 당시 제 남사친들하고 저의 우정이 뭐 대단한 우정이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내 가치관은 미친 게 너의 가치관과는 다르다. 그리고 너 따위의 말을 듣고 내 가치관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설사 나중에 실망하더라도 처음부터 단지 성별을 가지고 의심하지는 않겠다 라는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인간관계라는 게 그 관계 안에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관계의 색깔이 무엇이냐, 남녀관계이냐 우정이냐 뭐냐 하는 거는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고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거는 그 인간관계의 틀,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성과 그 진정성에 맞는 행동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결심이 어떻게 제 삶의 질을 높여주었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연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의 색깔이 무엇이었느냐 보다는 서로의 마음에 진정성만 있다고 하면 그 색깔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를 버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 남친들하고도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지낼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전 남친도 물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친구들 현재 파트너나 이제 여친이 허용하는 선에서고요. 심지어는 전 남친들 중에서 가족 같은 베프가 된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제 17년차 베프, Best Friend Forever, BFF인 Bear Brother이라고 말하는 제 친구가 17년 우정 중에서 3년 정도는 남친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걔랑 헤어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졌지만 친구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성애자인 나의 사랑은 결혼이라는 의식으로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들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아무리 진정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인정과 권한은 누리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날의 결심 때문이죠. 인간관계의 틀이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동성애자인 친구들 또는 이웃들하고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지인들과도 오랫동안 소통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라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선배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후배 노릇을 한다기보다는 모두 서로 배우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저는 사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결심 때문에. 근데 반면에 관계의 색깔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선후배건 혈연이건 진정성과 사랑이 없는 관계는 저는 집착하지 않고 놓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진정성 없는 관계를 유지하지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마음에 진정성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관계나 성취의 구색이 갖추어지지 않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과 그 조건을 결정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제가 스스로 결정한 가치관에 맞춰서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또 채워나가고 만족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구색이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걸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즐거운 삶의 방식이에요.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구색과 색깔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 같은 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좋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 삶의 나무에 열매이자 씨앗으로 매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십시오. 특히 오늘도 어린 같지 않은 어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제가 만난 것 같은 미친 개 같은 가치관에 감염받으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특히 이 물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필요하면 갖다 쓰십시오. 미친가한테 제가 전 제 친구들 믿습니다 라고 개길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남사친이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랑은 지금도 친구입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말이죠. 그 친구가 지금 아내가 된 여친을 처음 사귀게 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도 만났었고요.
10살이 어린 여자친구였거든요. 이제 결혼한 친구가. 10살이 어린 여자친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네가 저한테 네가 사회생활 선배로서 같은 여자로서 자기 10살 어린 여자친구한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저랑 따로 만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 남사친이 마련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아내, 그 10살 어린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아내하고 같이 분만실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아내가 너무 힘들게 출산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 친구가 대해 주었던 그때 그 남사친이 이제는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그 딸이랑 같이 본대요. 그러면서 아빠 베프다! 그러면서 친구는 단연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그 선한 에너지를 줬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미친 개 말처럼 쟤는 내가 이쁘지 않아서 성적 매력이 없어서 나랑 친구하고 있고 10살 어린 예쁜 여자하고는 사귀고 나는 그냥 친구고 뭐 나는 여사친으로 킵하고 있다는 식으로 만약에 그 친구를 의심했었더라면, 그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제 친구를 판단했었더라면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30년이 넘는 우정을 저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미친 개 있잖아요. 저는 그 미친 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야, 미친 개, 내가 이겼어.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